보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좀 주실래요? 예. 네, 시작하세요. 예. 광진과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PDF나 JPG 형태로 처방전이 발급되고 이것을 인쇄해서 약국에 내면 약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팩스로도 받을 수 있죠. 네. 원래 팩스 처방전도 위변조가 쉬워서 불법이었는데 현재 시범 사업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이 저는 불법이 난무한다고 봅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약국에 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통해서 체크가 돼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비대면 그럴 수 진료를 있습니다. 통한 비급여의약품 처방전은 어떻습니까?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해도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 불법이 쉽게 이루어져서 다량의 비급여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음성적인 불법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PPT 화면 좀 봐주십시오. 원본인 그 PPT 화면, 예, 원본인 이게 좌측 화면이 원본이고요. 그런데 이게 탈모약 처방전의 투약 일수를 1년으로 바꾸고 비급여인 것을 건강보험으로 위조했습니다. 깜짝 같죠? 네, 포토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모다트가 탈모약으로 처방되면 비급여지만 전립선 치료제로 쓰면 급여의약품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참고인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약도 응계성 여드름을 적용하면 급여약이 되기 때문에 약값이 30%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약이 싸니까 그렇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화면은 심지어 약 이름을 위조해서 스틸록스라는 항정의약품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처방전을 현재 약국 시스템으로 골라낼 수가 있나요? 곤란할 수 없습니다. 없죠. 약국에서 해당 병의원에 직접 전화해서 처방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실시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팩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팩스로 온 처방전은 QR코드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예. 장관님, 비대면 진료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안전자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살 수 있고 심지어 그 처방전을 포토샵으로 손쉽게 위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네, 범죄입니다. 참고인 비대면 진료 처방전 위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 처방으로 탈모약을 한 달 반 만에 2년 3개월치를 처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의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한 열흘에 3년치, 10년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나 JPG와 같은 이미지 처방전은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위변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지 처방전이 아닌 전자 처방전을 코드 형태로 보내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DUR이 시행되어야지 의약품 중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예.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지금 그 방문 진료나 방문 양료, 공공 심야약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감장에서 들어보니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복지부가 왜 비대면 진료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처벌, 행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행정 조치 못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비대면 진료가 처방전 위조가 쉽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예상 못했습니까?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을 하고도 그냥 방치를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 못했죠. 네. 근데 분명히 이거 비대면 진료 이거 시범사 바로 하면 안 된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밀어붙입니까?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거. 이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태도고 정부에 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응? 자, 가만히 계세요. 비대면 진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복지부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니까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약류라든지 그 다음에 오남용이 심한 약물에 대해서는 처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려하시는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 내역을 보니까 아까 신은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비대면 진료 사업 기간 중 6, 7월 불과 2달간 처방된 마약과 향정성 의약품이 무려 5만 3,791개예요. 처방 인원이 1,861명입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 의약품이 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80만 12개의 그 마약품, 의약품 처방됐고 처방 인원은 6만 5,656명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네. 우리가 비대면 플랫폼으로 해서 산업을 살린다는 생각, 이게 복지부 마인드로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데도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지 자, 그러면 앱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줄줄 세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네,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범사 계속 하실 겁니까? 잠금 장치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줄줄 세우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시범 사업을 계속 하실 거냐고요. 네, 보완 방안을 만들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죠. 보완을 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것은 의원님,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예? 비대면 진료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왜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는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코로나. 우리는 항상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원격 진료하던 그때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지금 와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복지부는요. 문제점이 그 지난 3년간에도 나타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자정 노력이나 대응 방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예. 의사들한테도 초진 재진 이야기하지만 그거 구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완 자료-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 안 되는 것을 마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거짓말이죠. 다 이렇게 속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전 정부가 하는 정부 일을 다 차원에서 속인다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이라고 마약과의 말씀하시면 전쟁까지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 뽑자고 하고 있는데 가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역지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도 이게 급여약품 한정된 수치인데요. 비급여로 나가는 마약류 의약품 어떻습니까? 현 시스템으로 집계가 가능합니까? 비급여로 나가는 마약류 의약품 안 되고 있어요. 급여약품은 심평원에 보고가 되니까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이미 아까 최윤석 의원님 어저께 질의하신 것처럼 급여 그다음에 임의비급 의사가 세포 처방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이걸 공적 플랫폼을 DR을 거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것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DOR이 정부가 한다고 해갖고 활용이 되려고 하면 박영달 편의성이 있어야 되지 참고해 않습니까? 나오세요. 예. 편의성 증진 방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약품 품절 논란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 맘카페라 부르는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약을 구한다는 글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을 구하기 힘들다고 화성입니다. 하물며 약 찾아 약국 뺑뺑이 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달 참고인, 지금 경기도 약사회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만큼 현장에 상한 거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약사의 하루 일과를 좀 심하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998년 IMF 세트 때 등장한 아나바다 운동처럼 약사들은 아침마다 단톡방을 통해서 하루하루 서로 가지고 있는 약을 교품으로 나눠 쓰면서 그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 처방약 자체가 지금 수요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많은 그 약이 필요한데 실제로 공급 자체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제약회사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아용 해열 진통제나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같이 저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한 보험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자금률이 12%라고 하는데 비록 원료의약품이 환경 오염 사용이라고 하지만은 식량 안보 같은 맥락에서 규제 개선과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금률을 높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장관님, 이 말씀을 듣고 예, 그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 또 사실이고, 또 정부는 수가 정책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의약품, 필수 의약품이 제때 어디서나 구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료 수급 문제, 그다음에 약가 문제. 예. 그러니까 필요한 약품을 제약사에서 생산할 정도의 약가 보장이 안 되니까 하는 측면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이 안 남으니까. 네.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건보 수가 문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비싼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 원료 문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유통 문제도 또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그 당사자들이 합심을 해갖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벌써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